네, 독해를 가장 빠르게 실력을 올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tun이었습니다.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퇴근하고 찍으면은 동영상 찍으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담실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국가직, 지방직, 9급을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선생님의 공부법을 보고 기출을 매일 풀다가 질문이 생겨 메일을 보냅니다. 영어와 국어를 매일 아침 시간을 재며 푸는데요. 암기 부분인 문법, 어휘 등은 반복되는 것이 좋으니 계속 풀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은 나왔던 포인트나 시험에서 나왔던 단어, 생활영어 또 보기하게 있는 단어가 보통 자주 반복돼서 나오고요. 관련된 동의어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보통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암기 파트입니다. 독해를 풀 때 매력적인 오답과 정답 사이에서 유추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수험생들이 다들 부족한 부분이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형별로 풀어보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도 지문에 대해 기본적 지식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이 아닌 모의고사를 풀어보니 역시나 유추하는 부분에서 삐걱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기출을 계속 푼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연도별 기출을 풀거나 또는 동형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해석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어 독해를 빠르게 읽다 보면은 당연히 내용 파악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빠르게 읽을 때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반드시 지문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 표시한 부분을 보고서 계속 의식을 하는 거죠. 이 글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 단서가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도 계속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택한 보기안이 오답이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용 파악을 놓쳤거나 또는 가끔씩은 수험생들 중에서 주관식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보기안이 다 오답으로 잘못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 상식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풀면서 틀리더라도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또 답의 근거를 찾아 나가면서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정답은 왜 정답인지 이렇게 꾸준하게 푸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문장 구조 분석과 독해형 어휘도 어느 정도 쌓이시고 또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도 잘 아시고 리딩 스킬도 잘 알면은 이제 독해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 독해 10지문 중에서 틀리라고 어렵게 되는 문제는 많아야 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단 당분간 풀면서 계속 이렇게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연습하면서 점점 실력이 나아지실 거예요. 자, 더하여 국어 문학과 영어 문법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어 문학은 기출로만 공부를 해서 기출 문제집에 필기를 하면 1회독, 두 번째는 읽는 식으로 2회독을 했습니다. 만 2회독한 지 한 달이 되어가네요. 기출은 답을 맞춤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로운 문학 문제를 보면 백지가 되는 느낌입니다. 예전에 완창 풀던 그때의 제가 아닌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문학 같은 경우는 범위를 넓히면 끝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시험에 나왔던 문학 작품 중에서 시험에서 물었던 포인트 위주로 우리 수험생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기출 문학 작품만 봐도 사실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풀이는 평상시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도형 모의고사 같은 그런 문제를 풀면서 꾸준히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문학 작품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범위를 너무 넓히기보다는 최소 기출에 있는 문학 작품의 포인트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동형 모의고사를 풀거나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학 작품들을 여러 가지 다루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작품에서 비록 틀리더라도 풀고 나서 이제 출제 포인트 같은 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품의 어떤 출제 포인트나 그리고 그 작품의 특징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있는 문학의 양도 워낙 많기 때문에 최우선은 일단 기출에 있는 문학 작품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도별로 풀면 문제수가 적어서 감이 살아나지 않고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요 유형별로 푸세요. 영어는 20문제를 랜덤 문제, 섞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별 기출이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단원별 기출이죠. 단원별 기출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출 문제집엔 필기가 되어 있고 읽는 걸로는 뭔가 겉핥기식으로 스쳐 지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렇다고 필기를 지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필기를 하고 다시 봐야지 모르는 부분 위주로 3대에서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읽는다고 하셨는데 읽으면서 주요 포인트들을 계속 자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다 그럼 싹 다 지우시고 모르는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출 문제에 있는 문학 작품이나 포인트들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봤다 그러면 모의고사도 어차피 추후에 계속 풀 거니까 거기서 계속 새로운 문제를 유형을 푸시면서 푸는 것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기출에 나왔던 작품의 포인트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나중에 암기하시면 좋고요. 영어 문법 역시 신우철 선생님 문법풀이 전략서를 3.5회독 정도 했으나 회독한 지 한 달이 되었고 한 달 동안 행정학 찾기 바빠서 놓친 게 많네요. 영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고정시켜서 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매일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영어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영어가 가장 어려운 것도 아시고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는 계속 암기를 해주세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위주로 계속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문법 포인트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 문법 문제를 풀고 나서는 출제 포인트를 옆에다 반드시 적으세요. 직접 출제 포인트를 적어봐야지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영어 문제를 딱 풀면서 관련된 문법 포인트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고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고요. 그리고 관련된 포인트는 계속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행정학 찾기 바빠서 놓친 게 많네요. 일단은 늦은 과목은 좀 공부하는 시간 늘리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균등하게 공부를 다 했다고 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추천하지만 만약에 늦은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은 일주일에 한 4일 그리고 좀 많이 한 과목은 일주일에 2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늦은 과목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늦은 과목이 어느 정도 진도가 좀 많이 나갔다 그러면 다시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서 3일 3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4개년치 문법만 모아져 있는 교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법은 저는 10년치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지 목표로 하신다면 지방지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문법 포인트를 한번 싹 다 풀어보고 정리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4년치는 좀 적고요. 한 10개년치 쓰면은 뭐 카페에서 다운받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지방지 문법을 한 10개년치 풀고 나서 문법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보고 관련된 문법 포인트들을
이론서나 또는 포인트 교재에서 체크해가지고 암기가 안 된 부분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로 이해독 정도 해서 기출 유형을 익히고 문풀전을 다시 해독하면서 시무철 문법 천재를 공부를 이어나갈까 하는데 충분할까요? 저는 일반 이제 대형 강사분들의 아쉬운 점은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끝에 과정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을 늘리면 한도 없이 양을 끝까지 늘려야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고요. 학생들이 또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꼭 해야 하는 과정 위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월 13일이 시험이라고 하면은 시험이 이제 3월이니까 거의 한 2개월하고 한 보름 정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문법 천재 이런 거 풀기보다는 저는 그냥 연도별 기출을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연도별 기출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 120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급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도 있고 사회복지 교육행정직도 있고 기상직, 그리고 법원서기보, 그리고 국회 9급, 국회 8급, 그 다음에 어려운 7급도 있죠.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하루에 한 회씩만 풀어도 거의 4개월 정도 분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영어 강사로서는 기출은 계속 포인트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괜히 어려운 몇백제 이런 교재 풀면서 자신감 떨어지거나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다른 과목도 기출이 중요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출 푼다 해도 다 못 풀어요, 어차피. 하지만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는 최우선 풀어보시고요. 조금 더 어려운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 8급이 거의 편입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라도 최소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급하고 국회 8급을 푸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 지방직 시험 보는 게 만약에 문제가 영어가 어렵게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수험생분들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7급이나 8급을 풀었던 분들은 암만 지방직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9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격생들이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막 괜히 어려운 교재 사가지고 범위를 넓히기보다는요, 했던 교재들 위주로 반복하면서 암기해 주시고요. 연도별 기출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는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연도별 기출 강의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연도별 기출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고 또 학생들에게 연도별 기출 추천하면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휘 생활영어는 나왔던 어휘나 생활영어 관련된 보기어휘 단어들, 그리고 관련된 동의어감들 항상 나오고요. 문법도 늘상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만 나옵니다. 근데 수험생분들이 왜 어휘랑 생활영어를 틀리냐면요, 너무 많은 어휘들이나 생활영어를 보다 보니까 섞여 있어요.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문법 이론서와 그리고 뭐 포인트 교재,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고 관련된 포인트를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수험생들 문법이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부를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이론과 포인트는 제대로 암기가 안 되어 있고 단원별 문제들은 답이 뻔히 보인다고 생각해서 안다고 생각해서 다들 랜덤 풀고 있어요. 몇백째. 그럼 문제는 이론과 포인트가 제대로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단원별 문제로 적용 연습을 안 해보고 계속 섞인 랜덤 문제를 푸니까 수험생들이 다들 섞여 있어요. 문법적 지식이요. 그래서 바로바로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정리 암기가 안 돼 있어서 끄집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괜히 강사분들의 어려운 커리를 다 따라가기보다는 해야 할 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도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오히려 강사분들의 커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은 제대로 각 과정을 이해 암기, 틀려보고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과정만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대형 강사분들의 어려운 과정을 들었던 수험생분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앞에 기반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 70점대거든요. 근데 영어는 제가 봤을 때 80에서 85점을 맞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연습을 하되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양을 늘리기보다는 해야 할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파악하고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는 저는 연도별 기출 추천드려요. 연도별 기출을 다 못 풀고 일단 아까 말했던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들 위주로 푸시고요. 연도별 기출 20문제 푸는 요령은 제 유튜브 삼프리셔 TV에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요령 동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문법 천재를 풀면서 문법 포인트들이 익히는 데는 빠르지만 오히려 기출에 많이 나오는 분사, 구문, 동사, 태 등을 잘 못 보게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죠. 괜히 어려운 교재로 양을 늘리지 마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연도별 기출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생겼는데 이번에 지금 국가직 시험도 지금 5월 이후로 미뤄졌잖아요. 더 막막해진 느낌이네요. 사실 시험이 늦춰진 거는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딱 모든 경쟁자 분들이 다들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더 많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합격컷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험이 미뤄지거나 또는 시험이 변경이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 수험생들은 힘들겠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원래 계획한 대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고민하다 보면 막상 공부하는 데 집중 못하고 계속 걱정만 늘거든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보통 수강생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근데 다행히 수험생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고 계속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면식도 없지만 선생님의 공부법을 보면서 나름의 독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족한 것들만 눈에 보이니 막막해져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답변 기다려도 될까요? 네,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초조해하면서 막연히 조급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지 않고 단지 양으로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부족한 점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양을 늘리기보다는 꼭 해야 하는 것 위주로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위주로 공부하는 게 합격생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쌤도 응원할게요. 오늘 남은 시간도 즐거워하세요.